자, 다음으로는 프레도 스케일 중에서 독보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이는 툴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이는 요 이제 커비 로프트라는 툴인데 얘는 이제 주로 이제 곡면을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곡면 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특히나 더 이제 각각 이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별하게 옵션들이 많은데 이제 개개 설명 방식은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심화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. 자,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직관적인 형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먼저 첫 번째 거는 약간 가면처럼 생겨 있는데 가면에 지금 이제 선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.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건축 디자인 회사 같은 데서 보면은 산등성이 같은 거 표현할 때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스티로폼을 잘라서 막 이렇게 얹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등고선 라인이 뭐 보통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이제 산 표현하는 게 많은데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당 단면들만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첫 번째 계단하고 두 번째 계단 사이는 지금 이제 네모로만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. 그죠? 여기를 연결해서 가상의 곡면을 컴퓨터가 임의대로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이제 단면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그 단면을 통과하는 그 면을 갖다가 컴퓨터가 임의대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크게 이제 기능적으로는 일단은 그런데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으니까. 자, 우리 일단 도화지가 좀 한 장이 필요해요. 자, 도화지 한 장을 갖다가 그려놓고 얘를 세로로 좀 세울까요? 세로로 한 장 세워놓고 저는 지금 리모콘 형태를 좀 만들 거예요. 리모콘 형태를 만들 건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조금 이제 볼륨감 있게 이렇게 곡면으로 처리된 그런 리모컨 형태를 한번 좀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 세웠으면은 단면에다가 A키로 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작게 그려놓고 자, 밑에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를 갖다가 트리플 클릭해서 M 컨트롤로 축방향 따라서 놓고 나누기 한 5개 정도만 할까요? 자, 그래갖고 지금은 현재 똑같은 단면이에요. 지금 똑같은 단면이고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지금 리모콘을 만들 건데 일자 리모콘은 아니고 저는 여기 이렇게 베볼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조금 볼록해 갖고 여기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좀 입체적으로 만들 거예요. 곡면으로. 자,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는 이제 슬라이드 된 단면 사이를 통과하는 면을 만들어주는 애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런 도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. 지금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면이잖아요. 지금.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, 저는 이제 그 곡면이 좀 곡선으로 살아있는 그런 리모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좀 변형을 시킬게요. 일단 첫 번째랑 다섯 번째는 맨 마지막 거는 그대로 둘 거고 자, 앞에 있는 녀석부터 스케일 툴을 눌러서 여기 밑에 핸들만 이렇게 잡고서 앞에 있는 녀석보다 조금 내려오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에 있던 애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자, 그 다음 녀석은 스케일 툴로 다시 앞에 했었던 애보다 살짝만 들어 올라오게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 첫 번째 녀석보다 살짝만 더 내려가게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로 이제 끝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다 각기 다른 이제 슬라이드 된 단면이잖아요. 여기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쓱 긁어서 범위로 이렇게 긁어놓고 지금 단면 선택한 다음에 쓰는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단면이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, 쓰는 방법은 전체 이제 단면들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 이제 스플라인 툴인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죠. 아직은 이제 확정 상태는 아니에요. 검정색인 상태에서 이렇게 단면이 나온다라는 설계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은 뭐 V자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 하면 이 녹색 V자 아니면은 엔터키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입체 단면이 이렇게 통과되는 면이 이렇게 나오는 툴이에요.
참고로 이 커비로프트로 만들어진 입체들은 만들게 되는 당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다 그룹 상태로 돼 있습니다. 그룹 상태로 돼 있어서 무브 툴로 그냥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제 그룹이 이제 뛰쳐나오는 거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어요. 구멍이 좀 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멍이 필요 없다 싶은 부분들은 만약에 그룹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라인 툴로 이렇게 하나만 더 떼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메꿔지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, 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 리모컨 모양으로 만들기엔 너무 뚱뚱하다 싶으면은 뭐 스케일 툴로 이제 또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. 스케일 툴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체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꼭 기능적으로는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자, 두 번째는 이제 로프터롱 패스, 이제 패스에 따른 저건데, 지금 이제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경우도 아니다. 요거부터 좀 먼저 할까요? 죄송해요. 앞에 이제 커비로프터 한번 써봤는데, 뭐 그러니까 얘는 슬라이드된 단면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면이라서 뭐 이거는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는데, 제가 만약에 원기둥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단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입체물이 이제 좀 결과가 달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원을 하나를 좀 세워놓고 뭐 고구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따라가기로 만들 수도 없고 되게 불규칙한 모양이기 때문에 좀 만들기가 조금 힘들잖아요. 그죠? 뭐 고구마를 굳이 3D로 만들 리는 별로 없겠지만은, 근데 뭐 고구마 같은 형태도 뭐 가능하다라는 거죠. 뭐 이제 전 지금 원을 갖다가 막 만들게요. 그냥 막 찌그러뜨리기도 하고, 어디는 좀 올리기도 하고, 어떤 애는 완전히 좀 기울이기도 하고, 뭐 좀 늘리기도 하고,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막 만들었습니다. 지금 임의대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,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단면을 만들어주는 애라서, 만지기에 따라서 뭐 이런 입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뭐 이제 뭐 마법 지팡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뭐 그런 뭐 모양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죠.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기가 어떤 곡면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입체물을 갖다가 이렇게 칼로 쪼갠 단면들을 그려내시면 됩니다. 칼로 쪼갠 단면들만 그려내시면은 요 커비로프트에 있는 첫 번째 스플라인 툴 이용을 해갖고 그거를 통과하는 그런 입체를 갖다가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요 부분도 하나는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아까에 이어서 자, 그럼 이 두 번째 녀석 볼 건데, 얘는 아이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 개의 단면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요. 얘는 이제 재료가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 모양이 다른 단면 2개하고 그리고 거기를 연결하는 요 선, 이렇게 이제 재료가 총 3개가 들어가는 건데,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R툴로 사각형 그리면 얘 P툴로 올리면은 얘는 지금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사각형으로 끝나는 애잖아요. 근데 이 기능 이용하시면은 두 번째 녀석 얼롱 패스 이용하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도형하고 끝나는 도형의 모양이 다른 도형을 입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자, 사각형 R툴로 먼저 단면 하나 그려놓고 얘를 갖다가 이 위에다가 원툴로 원을 하나 좀 그리죠. 원을. 자, C툴로 원을 그렸고 얘를 M 컨트롤로 수직 위에다가 허공 복사를 일단 하겠습니다. 허공 복사 해놓고, 자, 지금 밑에 사각형 있고 위에 원 있어요. 재료가 총 3개 필요하다고 그랬죠. 각기 다른 도형 2개,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필요한 게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가 필요해요. 경로. 자, 지금은 이제 뭐 원툴로 한번 그려볼 건데, 라인 툴로 자, 여기 뭐 이제 있는 기둥처럼 이렇게 하나만 연결을 하고, 자, 밑에는 단면이어야 됩니다. 반드시.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던 원은 지워주시고, 자, 경로가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, 둘, 네모 하나, 동그라미 하나,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선 하나, 이렇게 재료가 총 3개 들어갔잖아요. 자,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, 여기 커비로프트에 있는 두 번째 툴 눌러보시면은 요런 도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요런 도형. 네모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. 기본적인 기능. 뭐
지금 뭐 도형에 따라서도 모양이 조금 달리 나올 수도 당연히 있고, 도형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도 있고, 뭐 아니면은 경로에 따라서도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. 원기둥이 있는데 현재 얘를 갖다가 뭐 이런 호로 하나 해놓는다 만약에,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모양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뭐 이 도형 자체에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, 뭐 수도꼭지 모양으로 뭐 쓴다면 쓸 수 있을까요?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 기본적인 기능이에요.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, 뭐 개중에 이제 좀 기하학적인 형태라든지 그런 거 쓰는 경우에는 종종 쓰기는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작품을 SF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외계인 우주선 같은 거 곡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쓸 때는 이제 종종 쓰기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요거를 스킨 컨투어라는 건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 모양처럼 생겼어요. 여러분들 이제 텐트 캠핑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원래는 텐트라는 게 먼저 뼈대를 세워놓고 이제 천 같은 걸로 두르잖아요. 얘는 뭐냐면은 기능만 먼저 설명드리면, 선으로만 입체가 구현이 돼 있을 때 그 선을 갖다가 통과하는 면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해볼 건데, 우리 서커스 천막 같은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이렇게 마른 그 꽃갈처럼 돼 있는 그런 천막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, 자, 먼저 종이가 필요하니까 사각형 단면을 이쪽 방향으로 좀 세울까요? 자, 여기다 홀을 하나 A키로 사선으로 오는 홀을 하나 이렇게 좀 그려놓고, 요 선만 쓸 거예요. 선만. 나머지 테두리들은 지우개 툴로 지워주시고 요 선만 쓰겠습니다. 자, 얘를 선만 선택한 다음에 회전 복사 툴 Q 컨트롤로 위에서 파란색으로 Q 컨트롤로 이렇게 돌리고 360 나누기 4로 할까요? 360 엔터 나누기 4 하면은 이렇게 이제 4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, 회전 복사예요. 자, 여기다가 이 밑단에다가 A키로, 똑같은 A키로 선의 끄트머리만 잡아서 찍고 방향키 위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처진 홀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. 지금 이렇게 돼 있죠? 자,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방금 그린 호만 선택해서 마찬가지예요. Q 컨트롤 파란색입니다. Q 컨트롤로 위에 꼭지점 잡아주시고 마찬가지 360 엔터 나누기 4 하시면 이렇게 모든 점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됐죠. 자, 이제 이 서커스 천막처럼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면은 없고 선만 돼 있잖아요. 지금 그죠? 선만 돼 있기 때문에, 자, 한번 해볼게요. 트리플 클릭을 하고 쓰는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가 선으로만 돼 있을 때 트리플 클릭하고 요 세 번째 스킨 컨투어 버튼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단면 설계도가 이렇게 나오고, 자기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엔터키 치시면 요런 입체를 갖다가 이제 빼줄 수가 있어요. 보시다시피 뭐 곡선이라든지 그런 거 형태 따라서 나오는 곡면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갖고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 같은 애들 보시면 내가 곡면으로만 선을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이 툴을 쓸까? 애초에 이 곡선 자체를 구현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뭐 일일이 그려도 어떻게 꾸역꾸역 해결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 곡면 자체를 허공에다가 긋는 게, 곡선 자체를 허공에 긋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툴을 갖다가 뭐 요런 입체물을 뭐 만드는데도 종종 쓰기는 하는데, 아주 가끔 쓰기도 하는데, 가장 많이 쓸 때는 좀 따로 있어요. 뭐 어떤 때냐면은 한번 예시를 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. 얘를 좀 한번 좀 볼 텐데, 얘도 지금 막 그 아까 밴딩 툴하고 막 면 자르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만드는데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어요.
얘는 뭐 고의적으로 구멍을 낸 거는 아니고요. 고의적으로 구멍을 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입체 만들고 교차면 같은 거 진행하실 때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루비가 막 완벽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드릴 만들었었잖아요. 드릴. 그죠? 얘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드릴로 우리 아까 다뤘었던 프레도 스케일에서 뭐 트위스팅 툴로 이렇게 틀어줄 수가 있죠. 그죠? 이건 뭐 예시로 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얘를 만약에 근데 얘를 이 밴딩 툴 이용해갖고 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휘기까지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쭉 당기면 되잖아요. 그냥. 그러면은 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면이 소위 말해서 이제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교차면을 할 때도 이렇게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프레도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 때도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뭐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면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. 면의 한계라는 건 존재는 하기 때문에 특정 이제 소화할 수 없는 각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오류성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래갖고 요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때를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예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드는 과정에서 면이 찢어지고 빵꾸가 난다. 자, 얘를 갖다가 근데 어찌됐든 그림에 쓰려면은 여기 만약에 뭐 텍스처도 바르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남아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. 그죠? 얘를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 그룹 안으로 현재 들어갔습니다. 이거는 뭐 만들어진 화면은 없으니까 이건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요 이제 세 번째 툴 설명하려고 그래요. 지금. 자, 면 안으로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네모 구멍이 나 있어갖고 네모네? 빵꾸 났네? 우리 라인 툴로 그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? 그러면서 라인 툴로 이렇게 메꾼단 말이에요. 눈으로 얼핏 보기엔 사각형이니까. 덧대면 보통 면이 나오잖아요. 눌렀는데도 지금 면이 안 나와요. 지금 메꿔지지가 않습니다. 앞만 잘 그려도. 저 같은 경우는 교차면이라든지 프레도 스케일 이용해갖고 뭔가 외형을 변형을 시켰는데 구멍이 날 때 요 툴을 갖다가 이제 땜빵용으로 제일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. 지금 얘가 이 스킨 컨투어 기능이 선만 있을 때 그 선을 갖다가 통과하는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.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요 이제 외곽 선들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지금은 이제 면이 지금 입체적으로도 찌그러지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스킨 컨투어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면이 나오는 거죠.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흰색 메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땜빵용으로. 물론 이제 완벽하게 지금 옆 테두리 표면과 이제 일치하는 곡면은 아니기는 한데 구멍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은 거죠.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땜빵용으로 많이 써요. 근데 다만 이제 선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선을 갖다가 지울 때는 우리 익히 쓰고 있는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요 이제 테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프트 지우개나 컨트롤 지우개로 이렇게 이제 숨겨주는 거죠. 눌러서 얘를 이렇게 우클릭 하시면 여기 숨기기 있잖아요.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은 선이 아직 안 사라졌는데 숨기기를 눌러도 왜냐면은 원래 있었던 그룹하고 바깥에 있었던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. 요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룹 안에 있는 요 선을 하나 숨겨주고 그룹 안에 있는 선을 하나 숨겨주고 바깥에 있는 부분 하나 숨겨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제 곡면 단면에선 좀 티가 나기는 하는데 입체 자체에서는 구멍을 갖다가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땜빵용 툴로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커비로프트에 있는 총 3개의 툴을 갖다가 한번 좀 다뤄봤어요.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설명해준 요 이제 프레도 스케일, 커비로프트, 조인트 푸시풀, 그리고 라운드 코너, 그리고 툴존 서피스.
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프레도 스케일에서 거의 일반 툴처럼 쓰여지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여튼 긴 시간인데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예비군 훈련도 갔다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설명이 뭐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이제 반영했던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멈춰가면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, 모르는 부분은 수업 시간 때 또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